자, 이번에는 2020년도 상일고 9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최후창의 개수가 1인 2차식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두 2차식에 대해서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G1의 값은 무엇이냐?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그 2차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지 그려지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이 식을 보고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F-1은 12다 라는 식이 존재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좌우변에 뭔가를 대입을 해서 식을 작성하기도 용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F에 대한 게 이미 하나의 식이 존재하잖아. F에 대한 걸 좀 더 캐내면 좋겠지. F를 살립시다. F를 살리기 위해서는 X에다 뭘 대입하면 좋을까? F를 살려야 돼. 그럼 여기가 사라지는 게 좋겠죠?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줍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 4F3은 0이 되므로 F3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식을 가지고 fx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fx를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느냐? fx라는 a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까? 3을 대입했더니 0이 됐대. 그럼 x-3을 인수로 갖고 있겠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원래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몇 차식에 또 곱해줘야 돼? 1차식이 곱해줘야겠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며. 그럼 여기가 x가 곱해질 거고요. 그럼 상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모르니까. 미지수라고 작성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한테 아직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존재하죠? 뭐가 존재? f-1이 10이라는 거 존재하죠? 그럼 얘를 이용해 봅시다. 그럼 f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4에다가 -1 더하기 a가 될 거고 얘가 -12가 돼야 하죠? 그러면은 약분해 주니까 -1 더하기 a가 3이므로 a는 얼마면 된다?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fx를 정확하게 구했어.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럼 x 더하기 1에다가 fx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x-3.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a인데 a가 4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식이 뭐랑 같대요? x-3에 gx 곱한 거랑 같다고 하지? 근데 잘 살펴보니까 여기 x-3이 똑같이 들어있잖아. 그럼 남은 두 개 곱한 게 뭐가 된다? gx가 되겠죠? 따라서 gx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의 곱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g1이라고 했으니까 g1은 얼마다? 2 곱하기 5가 되므로 10이라고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서 2차 함수, 2차식 만들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니까 2차 함수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정보가 없는 형태인 거죠, 사실. 근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f8-x랑 fx가 같대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지를 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x하고 -x의 부호가 다르지. 그럴 때는 y축 대칭에 대한 원래 의미였어. 근데 움직였어. 그럼 얼만큼 움직였느냐가 파악이 돼야 돼. 그럼 그때는 항상 뭘 구해주냐면 두 개의 중점을 구해줍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근데 중점 구하라고 쓰니까 2로 나누니까 얘는 x는 4대칭이 될 겁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x는 4대칭이므로 심지어 얘는 뭔 것도 알아. 2차 함수인 것도 알죠? 얘가 뭐가 될 거다? 축이라는 것도 바로 빠르게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x축과 만난대. 이거는 뭐 근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것만 딱 떠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0과 1 사이에 근이 있었어. 근데 2차 함수는 근이 두 개 존재하죠. 그럼 근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쪽에도 있어야겠지. 근데 가운데가 뭐가 있어? 4가 있잖아.
그럼 4를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을 이루어가지고 나머지 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럼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뭘 꼭 파악을 해줘야 돼?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즉 A의 부호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A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 그럴 때는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을 그렸고요. Y축을 여기에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일 거고, 여기 뭐 1이겠죠?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4에 대한 대칭이라고. 여기가 4.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 사이에서 근이 있으니까 여기 지나면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얘가 대칭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1의 대칭은 그럼 얼마가 될까? 3 지나가면은 7이 될 거고요. 7이 될 거고, 그 다음 0에 대한 대칭은 8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완성이 돼요. 왜? 얘가 요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근을 갖잖아. 아래로 블록하죠? 그 다음에 반대쪽 근은 어디 있겠어? 0과 1의 대칭인 8과 7 사이에 또 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똑같이 그림 그려줄게요. 두 번째. 너무 그래프를 크게 그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만 하면 돼? 그래프를 뒤집기만 하면 되죠? 그럼 0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하고 4가 축이 있고 그리고 7과 8 사이에 근이 존재하면 되고요. 단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기만 하면 돼요? 위로 볼록하게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두 개의 그래프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F1과 F10을 곱한대요. 그럼 F1이 어디 있어? 여기서는 F1이 양수죠? 그럼 F10은 어디 있을까? 8보다 F1 대입하면은 음수죠. F8은 어디 있을까? 여기 뒤에 있겠죠? F10은 8보다 오른쪽에 있지? F10은 양수가 될 겁니다. 1번 경우에서는. 그럼 2번 경우에서는 어때? F1은 여기 있으니까 F1은 양수가 될 거고요. F10은 이 뒤에 있을 거니까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럼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두 개를 곱한 거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 아주 가볍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게 되면은 1번, 2번 중에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1번을 이용하면 돼요. 자, A 빼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저거의 의미가 뭐냐? 자, 잘 살펴봐봐. 이 식에서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정확히 A-B 더하기 C로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은 F, 얘는 어떻게 돼? 양수로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럼 A-B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아이고 미안. 얘가 아마 문제에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명제는 틀렸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친구를 보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볼 건데, 자, 이번에도 얘를 만들어 봐야 돼. 자, 근데 잘 보면은, 뭔가 얘는 C가 그대로 있으니까 대입하게 표현했는데, C가 좀 이상하죠? 그럼 C가 좀 이상하네? 그럼 C가 끝에를 맞춰주기 위해서 뭘 곱하면 좋을까? 36을 곱해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36A 더하기 6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바꾸니까 보여요? 얘는 뭐겠어? 여기가 36이고 여기 6 되려면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얘는 F6을 뜻할 겁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 보라고 했어요?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2번 그림에서 봐야 되죠? 6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있죠? 6을 대입했을 때 얘는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올 거다. 그럼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F6은 0보다 크죠? 주어진 그림에서. 그럼 주어진 조건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흐름 쉽죠? 자, 그 다음 리을은 정말 쉬운 거야.
자, 두 실근의 합은 뭐예요? 두 실근의 합은 뭐야? 리을 여기 밑에다가 좀 작성을 할게요. 자, 두 실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실근의 합이지. 그죠? 근데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실근의 합이야. 근데 여기에 2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다? 축이에요, 축. 축 얼마예요? 4잖아, 4. 축이 4인 것, 뭐 둘 다 4인 거는 변함없죠? 둘 다 축은 4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에다가 뭘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리을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튀긴 리을이 될 거고요. 리을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도 해주자면은, 자, 두 실근은 이쪽과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두 실근에 대한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작성을 했을 때 두 개의 중점은 항상 어디다? 이 가운데 축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뭘로 나눈 게? 2로 나눈 게 중점인데 걔가 항상 4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더라. 이런 식으로도 풀이는 가능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리을은 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 위에 좀 P가 있을 때 이 P에서 수선을 쭉 그은 거죠. X축과 평행하게 쭉 긋고 이 밑으로 수선을 내렸어.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S, 이 평행한 직선이 이 2차 함수와 만나는 점을 Q. 그럼 Q에서 다시 수선을 내렸을 때 뭐가 생기겠어요? 요 직사각형이 생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그때 Q의 X좌표는 무엇이냐라는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항상 미지수를 잡아준 다음에 2차식을 만들어주고 그 2차식의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해주는 게 우리의 문제 접근 방식이었죠. 이때 그럼 미지수를 어디로 잡을까가 사실 제일 퀵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근데 이게 힌트가 되는 거야. Q의 X좌표는?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P에서 보통 시작을 했으니까 P를 잡기 십상이지만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의 X좌표를 A라고 두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Q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두면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Y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식을 못 잡으면 안 돼요.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그때 Y는 어떻게 나온다? 정확히 저 2차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Q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그럼 여기가 A. 그 Y좌표가 어떻게 됐대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저 Y좌표는 누구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P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럼 P는 근데 어디 위에 점이라고 했어? 이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Y가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가 되게 하는 X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X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P의 좌표는 얘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 다음 뭘로 나눠줘? 8로 나눠줍니다. 8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X좌표가 나올 거고, 컴마. Y좌표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다시 쓰면 되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X좌표가 이제 구해진 거죠. 8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이다. 자,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둘레를 구해야 합니다. 둘레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밑변 높이 가로 세로만 알면 되잖아. 근데 다 나 알고 있는 거지. 자, 세로 길이 얼마?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그럼 가로 길이 얼마? 두 개 빼면 되죠? 그럼 둘레가 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둘레. 자, 가로의 길이 얼마? 가로의 길이는 A에서 쟤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8A 더하기
16. 이게 가로입니다. 가로. 그 다음 세로는 얼마? 세로는 저기 써져 있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그럼 8a 마이너스 a제곱. 이게 세로. 그럼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좀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가 2 곱해지면서 몇 분의로 만들 수? 8을 그냥 앞으로 뺄게요. 그럼 4분의 1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8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여기 8 곱해주니까 8a. 그 다음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그 다음 8 나갔으니까 여기는 64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a 제곱이 됩니다. 자, 식 정리하는 거 문제 없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남은 거 마저 써주면 4분의 1에 몇 a 제곱? 마이너스 7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8 사라지니까 플러스 6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럼 둘레의 길이가 이거래. 그럼 얘는 뭐가 됐어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된 거 맞지? 그럼 얘가 최대를 갖게 하는 거는 어디서 최대를 가져? 위로 볼록하게 하는 그 축에서 갖겠죠. 그럼 얘는 축을 어디서 갖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주니까 7분의 32가 축이 되고요. 그럼 이 축에서 무슨 값을 가질 거다? 최대값을 갖겠지? 그럼 문제를 이제 다시 보니까 뭐 구하라고 했어? 최대가 될 때 그냥 x좌표 구하라고 했잖아. x좌표가 뭐였어요? 여기서 a였지, a? 그럼 우리는 a를 구했으므로 답은 이미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 7분의 3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